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세계의 진행자 김수인입니다. 오늘 여행할 곳은 자유로운 삶이 돋보이는 나라인데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어 자연의 나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 오늘은 호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의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로 오세아니아 대륙에 위치한 영국의 연방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륙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국가지만 나라의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것이 특징인데요. 현재는 다민족의 국가인 호주가 과거에는 원주민들의 서식지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787년 죄수들의 유배지가 필요했던 영국은 호주에 식민지를 건설해 약 1,500여 명의 죄수와 군인들을 호주로 보냈습니다. 영국인들의 도래 이후 학살과 전염병 등으로 인해 원주민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한 영국은 대영 제국을 선포하고 뉴사우스 웨일스라고 이름을 붙여 1788년 시드니를 중심으로 식민지를 형성했습니다. 식민지로 전환된 이후 호주의 인구는 1850년대에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바로 골드러시 때문입니다. 골드러시는 금광의 발견을 뜻하는데요. 1850년 호주 전역에서 금광이 발견되며 2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금을 캐기 위해 호주로 몰려들었고 골드러시 이후 호주의 인구는 약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18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호주의 식민지주들은 차례대로 식민지 자치령으로 인정돼 독립국가처럼 발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대한 독일의 침범을 막기 위해 영국과 호주의 자치령은 연방제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각 주들 간의 지역 감정으로 인한 대립이 심화돼 논의는 10년간 이어졌습니다. 결국 다른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대비하고자 호주에서 연방제 통합에 대한 논의는 급속도로 진전을 이뤄 1901년 1월 1일 6개의 식민지 자치령이 통합돼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공식적인 연방으로 출범한 이후 1931년 영국은 연방 국가들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발표했고 호주는 1942년 이 헌장을 비준하여 온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 발전했습니다. 현재의 호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관람할 수 있고 매년 거리에서 다양한 문화와 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호주는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학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이점으로 인해 호주에 가는 것일까요? 평소에 영어와 관련된 활동들을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경이 주는 한계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해외에 가서 새로운 문화도 접해보고 생활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었고 운이 좋게도 학교에 모집 공고가 올라와가지고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오세아니아라는 대륙에 무척 가고 싶어 했어요.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랑 계절이 정반대라는 사실이 너무 흥미로웠고 또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어권 국가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스포츠와 문화활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매일 구글 검색창에 멜버른 이벤트라고 검색을 해서 여러 행사들을 찾아봤는데 찾게 되니까 콘서트도 가고 연극도 보러 가고 해외 축구 팀이 왔을 때 직접 보러 가기도 하고 스트릿 댄스 배틀 이런 것도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을 빌리러 매번 헬스장에 갔는데 거기 계셨던 직원분이 항상 웃으시면서 공을 건네주셨던 그게 너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해보면서 다채로운 경험을 쌓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주게 했고요.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들이 꼭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고
또 거기 가서 뭐 영어의 문법이나 이런 걸 틀려도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편안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살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또 뭐 가치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런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주에 가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호주에 간다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의 랜드마크로 조개 껍질을 닮은 외관이 돋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오페라 하우스가 건축 당시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페라 하우스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선정된 덴마크 출신의 건축가 이웨룬 우손에 의해 설계됐습니다. 우손의 작품은 바람에 부풀어 오른 듯한 요트의 돛과 조개 껍질을 연상케 하는 타원형 지붕이 포인트였는데요. 그러나 당시 기술로는 우손의 설계대로 건축할 수 없어 우손은 건설 작업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결국 제작이 가능한 형태로 건설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로 완공됐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오케스트라 공연과 어린이 공연 등 시즌별로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데요. 또한 내부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고 하니 호주에 간다면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해 공연을 관람하고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호주는 여름과 겨울에 박싱데이라고 하는 큰 쇼핑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박싱데이는 중세시대 유럽에서 영주들이 박스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득 담아 농노들에게 나눠주던 전통에서 유래됐습니다. 현재는 세일 기간을 지칭하고 있으며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호주의 상점들은 보통 오후 5시 정도면 문을 닫지만 박싱데이 기간에는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방문하면 원하는 상품이 없을 수 있으니 일찍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주는 교환학생과 어학연수를 위해서도 많이 떠나지만 워킹홀리데이 또한 호주를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워킹홀리데이란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호주는 높은 임금과 여가시설의 발달로 한국인들이 많이 떠나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호주의 최저임금은 20.33달러, 한화 약 18,000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캐주얼 워커들의 경우에는 2만 원이 넘는 시급을 받기도 하는데요. 호주로 떠날 계획이 있다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다시 만난 세계, 호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돋보이는 호주에서 여름을 보낸다면 정말 특별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호주로 떠나 여유로움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세계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